먼저 인사 말씀을 우리 최홍재 정책미디어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를 받기로는 정책 메시지 실장으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우리 원희룡 본부장님이 꼭 오고 싶으셔 하셨으나 후보님 모시고 이제 유세를 하셔야 돼서 저한테 꼭 가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자격으로 오긴 왔지만 저는 사실 이제 정책 메시지 실장보다는 24반무예를 함께하는 도반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손에는 이제 30년 된 못자국이 있어요. 이게 30년 전이면 92년이 됐죠. 92년도에 제가 24반무예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동규 선생님이 감옥에서 이제 나오시고 얼마 안 되셨고 광주에 경당을 만드시고 막 보급을 하실 때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했었습니다. 제가 91년도에 고대 학생회장을 했었는데 92년도에 수배 생활을 학교에서 했어요. 수배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외롭죠, 힘들죠. 굉장히 고립돼 있고 이제 학교 밖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경당에서 24반무예를 익히면서 제 호연지기를 키웠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못이 그때 박혔고 그 못자국이 저와 함께 계속 동행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저를 지켜주고 있기도 합니다. 제 집에는 그래서 30년 된 목검이 하나 있어요. 이사를 갈 때도 다른 건 다 버리는데 그거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제가 간직하고 있는 목검이 사실 그 목검이 있습니다. 임동규 선생님이 직접 깎아주신, 좀 볼품은 없어요. 초기 목검이라 이렇게 맵시도 안 예쁘고 그냥 막대기에다가 약간 칼 같네 뭐 이 정도 형태만 있는 목검이 지금도 제 곁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시연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정말 대선이구나, 선거구나 하는 느낌이 났어요. 왜 여러분이 이렇게 막 그 무예를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원래 이 대선이라는 건 대권을 가지고 한판 싸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대권을 두고 한판 싸움을 할 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무력이 결정적이었잖아요. 사실 이 평화롭게 선거로 하는 거는 얼마 안 됩니다. 기나긴 역사에서 본다면 정말 짧은 시간에 불구하고 인류 전체적으로 봐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아주 협소한 영역에 있죠. 우리는 그만큼의 이제 사회 발전과 문명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우리의 심연 저 바닥에는 여전히 그런 호연지기가 작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호연지기가 작동을 해야 제대로 된 선거도 치르고 제대로 또 평화도 지킬 수 있고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임동규 선생님도 그래서 그런 걸 강조하셨어요. 저한테도 무인의 기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무인의 기질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가득 찰 때 평화도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었는데 아마도 그러저러한 생각이 오늘 나서 진짜 이제 선거 같다, 대권을 두고 다투는 한판 쟁탈전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그 무인 정신이, 무예의 몸짓이 우리 국민들의 그런 답답하고 이런 막힌 걸 좀 뚫어서 정말 호연지기의 마음으로 이런 멋있는 민주주의를 이뤄나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또 이제 우리 정책에서도 여러 무예인들, 무도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오늘 저는 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혹시라도 후보께서 당선이 되셔서 인수위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의 목소리도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 메시지 실장으로서 실은 원희룡 본부장님과 우리 후보 메시지 관련된 걸 총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시는 한 말씀 담아가지고 이번 본선 때에 공약이나 이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됐지만 또 후보님이 당선이 되고 또 인수위 들어가고 또 청와대 들어갈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히 반영을 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시니까요. 앞으로 잘 담아서 꼭 반영해 달라고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한 말씀이 허투루 가지 않는다는 걸 잘 기억해 두시고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제안해 주실 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전통무예 총연맹 우리 박노원 총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국제특공무술협회 회장으로도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박노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스포츠 무예 정책 특별 간담회 초청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앞서 이렇게 한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해서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특히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이 무예가 좀 앞으로 좀 많이 발전을 되고 그다음에 더불어 스포츠는 이미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무예가 발전을 안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 유전 인자를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무예가 굉장히 발전하면 그 나라는 제국이 될 수 있어요. 문화적으로 옛날에는 전쟁을 통해서 제국을 이뤘지만 이제는 문화나 이런 유전 인자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났지만 꿈은 많은 나라를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이나 이런 걸 못하니까 무술로서 지금 현재 24개를 조금 점령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민의당 또 우리 사회부시는 우리 모두 다 감사드리고 저는 한국전통무예 총연맹은 24년 전에 세워져서 전통무예를 그때부터 꿈꾸고 지금 현재는 12개 단체가 국내에서는 별로 활동이 없지만 지금 각자 12개 단체가 5대양 육제주에 지금 머무르면서 굉장히 혼신을 합니다. 이런 좋은 콘텐츠를 이 대한민국에서 섭렵해서 힘을 주신다면은 전 세계 문화 강국으로 좋은 그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밖에서 이 무장들이 옛날 같으면 굉장한 무장이죠. 그런 분들의 시연을 보고 내 손에서 주먹이 쥐어지고 피가 조금 더 용수숨 치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뜻이 이런 힘이 이번 치세에는 붓을 들고 난세에는 무예를 하라 칼을 들으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아무튼 잘 돼서 주변 국가들도 이제 정세가 굉장히 조금 어지러워지는 쪽이라 우리 정신을 바짝 좀 차리고 이제 한 표 한 표 중요하니까 그것도 하시고 자, 할 말은 많지만 이따 또 시간이 있다니까 전무총 대신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은 영상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실은 무예 관련된 영상이나 이런 걸 이렇게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무예의 동작이나 내용들을 소개한 영상을 간단하게 편집했습니다. 지금 통영 새벽만에서 우리 24방면에 시범 보이고 있는 장면이고요. 택견 동작도 나오고 여러 무예가 함께 같이 나오고 있는 현장입니다. 시파기 단체가 전통 군용무예 무예를 시범 보이는 장면이고요. 통영 한산대첩 축제 광장에서 우리 24번 무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수도, 기창 등 무예도로 통지에 기반한 무예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마상무예, 말을 타고 하는 무예라 해서 마상무예죠. 마상무예도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권개최 동행위원회는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십니다. 후보 직속 기구이고 정권개최 동행위원회 안에 7개 본부와 대변인실이 따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는 지역 화합본부라 해서요. 화합본부장을 우리 김동철 사선 국회의원이신데 맡고 계시고 저는 거기에서 전략기획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스포츠 부에 관련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스포츠 무예 정책 특별위원회를 따로 뒀습니다. 그래서 따로 위원장으로 모시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무예 관련된 내용들 좀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기 정부, 새로운 정부에서는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다음이요. 다음. 네. 아까 정권개최 동행위원회 잠깐 설명드렸고요. 다음이요. 네. 첫 번째는 스포츠 정책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기조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실은 요합 정부에서 실은 엘리트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요합 전에 여기서 지지선언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엘리트 스포츠 하는 사람들의 그 뭐랄까요, 그 성 수행이랄까요. 그다음에 또 그 집단 간의 그 선후배 간의 어떤 규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벌어지는 문제가 너무 부각이 돼가지고 굉장히 스포츠인으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생활체육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지만 어쨌든 요합전 우리 동계 올림픽에서도 봤다시피 엘리트 스포츠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육성을 해야 되는 국위 선양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기본 기조를 엘리트 스포츠, 엘리트 체육 육성과 생활체육을 조화롭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고. 근데 그 전에는 엘리트 스포츠에 많이 집중해서 투자를 많이 했죠. 지금 대한체육회도 그런 목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됐고 했었는데 이제는 생활체육회와 그다음에 일반 그 체육회가 또 통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화롭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엘리트 육성 부분은 어쨌든 올림픽, 월드컵, 세계 대회 이런 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부분에 대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특성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엘리트를 육성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생활체육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 시민들이 대중들이 스포츠와 무예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개인의 심신 수양과 함께 그다음에 건전한 그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서 생활체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육성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하나 덧붙이면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하고 있죠. 예전에는 그냥 컴퓨터 게임이라 해서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e스포츠라 해가지고 e스포츠 육성 및 활성화를 차기 정부에서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e스포츠가 갖고 있는 장점은 지적 능력과 또 신체적 능력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꼭 볼 필요가 없다. 특히 AI 시대, 메타버스 이런 얘기를 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스포츠에 대한 또 생활체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실은 스포츠 관련된 공약을 구체적으로 한 2개 정도를 실은 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정책 담당하는 우리 최영재 시장님께서 나중에 추가로 또 말씀도 하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의 한 학생당 한 종목, 보통 한 학교도 한 종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육성을 하자. 근데 예전에는 모범으로 해가지고 시범 케이스로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전폭적으로 전국의 초등학교 보급을 하자는 건데 이걸 꼭 스포츠라 해서 축구나 배구나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 무예 종목도 여기에 들어가서 무예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은
태권도라는 학교도 몇몇 종목을 빼고는 대중화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무예 원로분들 정말 험난한 세월을 보내면서 실은 돈을 추구했다면 무예를 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무예가 갖고 있는 그런 심신수양과 그리고 무예를 통해서 자기의 정진을 위해서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무예 수련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무예가 보급이 되려면 제자들이 많이 키워져야 됩니다. 제자들이 키워지려면 이걸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자기 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과후 활동 관련된 집중 육성할 때 무예도 함께 같이 육성을 해서 우리 무예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학교에 강사로서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스포츠뿐만 아니라 무예 강사도 확보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같이 가동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다음이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윤석열 후보께서 국립 스포츠 종합 훈련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얼마 전에 또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거의 만들어진 게 확실시 됩니다. 근데 이 스포츠 종합 훈련원은 기본적으로는 엘리트 스포츠 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뭐 태능이나 다 그쪽에 예전에 있었죠. 지금은 좀 다른 지역에 있는데 그쪽에 나라로 얘기하면 좀 위쪽에 지방은 그쪽에서 하고 아래 지방은 스포츠 종합 훈련원 여기 전북 남원에 2천억 국비를 들여서 세우게 되는데요. 이 종목들 훈련하는 기구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스포츠 종합훈련원에 엘리트 체육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인들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게 전북의 체육인들뿐만 아니라 남부지방에 또 중부지방에 있는 체육인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건의를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국립무예원 건립 부분은 간헐적으로 우리 무예 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그런 내용들은 없었는데 제가 그동안 무예단체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 국립무예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통무예 진흥법이 2008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실은 두세 번 정도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전통무예 진흥법을 문체부에서 시행령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체화시켜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무예 단체들이 많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 무예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실은 그걸 학계에서 제대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전통무예 진흥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법이 만들어지고 보니까 많은 데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오히려 비인기 종목이나 꼭 육성해야 될 종목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해동검도라든가 합기도라든가 이런 큰 단체, 태권도를 빼고요, 태권도 빼고 큰 단체를 지정하고 육성하겠다고 하는 오히려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체류를 하고 있는데 전통무예 진흥법을 떠나서 국립무예원 설치를 위한 법령을 따로 제정을 하고 우리가 국립국악원도 있고 국립국어원도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한국예술종합학교도 실은 그런 취지에서 문화예술을 창달하기 위해서 문체부 산하에 별도의 법령을 두고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국립무예원 설치에 관련된 법령을 만들고 그래서 무예 가치와 그다음에 이를 보존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근거를 법령 제정을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립무예원 하니까 딱 어디에 건물 하나 있어가지고 건물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정리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무예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거죠. 지금 태권도 도장도 어려워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무예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장을 차려가지고 무예를 가르치자라고 권유하는 것은 망하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보존하고 육성하겠습니다. 그 제안이 뭐냐? 전국의 17개 시도에 국립무예원 분원들을 다 설치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나 그다음에 유스호스들이 놀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국립, 예를 들어서 광주무예원, 국립전북무예원, 경북무예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비인기 종목 중심으로 해서 강사들을 육성하고 그 강사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무예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일반 사람들은 무예를 쉽게 배우지 못한 우리 전통 무예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갖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별도로 하나 그리고 전국의 17개 광역 시도에 해서 비인기 종목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는 겁니다. 한 예로 전통무예 진흥법을 최근에 법을 규정해갖고 뭐라 했냐면 전통무예 지도자를 육성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전통무예 하신 분들이 어려운데 생활체육 지도자 되려면 자기 그만큼 시간과 노력, 돈을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통무예 한 사람들이 어려운데 또 시간 빼가지고 그 지도 장치를 따기 위해서 노력한다. 1급, 2급, 3급 그러면 취업이 됩니까? 일할 때가 있어야 취업을 하죠. 그러니까 또 다시 전통무예를 쥐어짜는 법이 전통무예 진흥법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취지가. 그래서 이런 국립무예원처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무예를 일반 시민들에게 가르치고 그를 통해서 월급도 받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은 배우지 못하는 쉽게 배우지 못한 종목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이렇게 해서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기본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비인기 종목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사를 채용하는 것 자체가 실은 어쨌든 일자리 창출에 대단한 기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기부여도 나아집니다. 그러면 중앙에 있는 국립무예원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한국무예 대중적인 교육 확산을 노력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바로 여기서 전통 전문 무예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강사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가동을 해야 되고 기존 도장의 지도자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얘기는 뭐냐면 이걸 돈 내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해주는 겁니다. 제가 체육관 운영하는 관장들 많이 지켜봤지만 가끔씩 방송에 나옵니다. 체육관 관장이 검으로 잘못하고 하고 그다음에 성추행 사건도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도장의 관장들은 가정에서 보면 얘들이 아빠보다 더 무서워하고 따르는 게 도장의 관장의 서름입니다. 그럼 도장의 관장과 서름이 그만큼 인문학적 수양이라든가 정신적 수양들이 돼야 되는데 돈 문이라고 바빠요. 토요일날도 체육관 열어가지고 왜? 학부모들이 원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수양할 수 있는 시간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혼자 그렇게 해다 잘못했다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매주 금요일을 모든 도장을 쓰게 해가지고 도장 관장들을 아까 얘기했던 무예원에서 인성교육을 시킵니다. 학습을 할 수 있고 공부도 시키고 인성교육도 시키고 인문학교육도 시켜서 스스로 강사로서 교육자로서 역량들을 계속 꾸준히 갖출 수 있고 학교에서도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학교 선생님들 방학 때 교육시키죠. 그럼 똑같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관장들 사무부가 늘 알아서 그런 걸 갖춰라 어렵습니다. 도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립무예원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국립무예원에서 중앙 같은 경우 상설 무예 시범을 부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어떤 종목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의 한국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무예들 예를 들어서 태극고이나 그다음에 일본의 가라드나 이런 무예들 모든 무예는 그 지역에 100년 이상 자리를 잡으면 바로 그 지역의 무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무예나 동작이 이런 것들이 태극고도 우리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세월이 100년이 흘러가는 그 지역에 토착화돼서 우리 무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다양한 무예들을 시범도 보이고 선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국방부에 전통무장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통무장대 교관을 한 재작년에 1년간 해봤어요. 근데 여기 그 병사들이 오랫동안 근무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18개월나 근무가 끝나요. 그러니까 무예 실력을 출중하게 높일 수가 없어요. 부사관들이 좀 하지만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는 전통 의장대를 우리 국립무예원에
갖고 있는 시스템과 같이 결합을 시켜서 이렇게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해야 돼요. 무예라는 게 한 5년, 3년 했다 해서 실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해야 돼요. 같이 결합해서 해야 준통 의장대가 무예를 시범 보이면 정말 화려하게 잘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인력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빈이 방문할 시에 그런 무예를 아산무예까지 직접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국민무예원이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2008년도, 2009년도에 국회에서 훈련을 보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윤정 선생님이랑 주장을 했습니다. 간단히 더 그게 뭐냐면 동대문 야구장에다가 그때 동대문 야구장 걸고 국가의 것인가 고민했었는데 우리는 훈련원을 설치해야 된다. 옛날부터 과거에 동대문 야구장이 훈련을 잘 했어요. 군사 훈련만 시킨 게 아니고 그 국가의 큰 장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그런 행사를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훈련을 복원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DDP 플란트가 만들어졌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국민무예로 만들어서 역할을 한꺼번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한국무예 용어사전이나 한국무예 이부사전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무예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독립학술원도 있고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무예 자료실 도서관을 만들어가지고 무예 관련된 다양한 아카이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이 아카이브는 온라인에 구축을 해서 누구나 전 세계적으로 무예를 검색하면 무예원 들어가고 그런 자료들을 볼 수 있고 어떤 영상이든 사진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카이브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무예 게임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근래 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무예도 통지에 있는 무예가 24가지입니다. 그러면 공검하고 창하고 그 캐릭터가 같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리트 파이터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 한국식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예 그런 게임 개발을 국립무예에서 진행을 한다든가 그래서 전 세계 무예 네트워크라든가 구축해서 무예 파트를 주도할 수 있는 그게 국립무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립무예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실은 오늘 최종표 우리 무예신문 사장님도 오신다고 했었는데 못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무예인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최홍진 지사님께서 꼭 무예를 입사하면 직접 입히고 목까지 바퀴증명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국민무예원을 만들어서 우리 무예인들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고 우리 무예 원로분들이 그동안 고생했던 걸 여기에 담아내서 앞으로 그 무예 창단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로의 생각을 같이 주고받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협회 회장 유신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무술에 관심이 많아서 무술의 길에 들어섰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국민의힘당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몸짓, 이 정신 후학들한테 그대로 계승시켜주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 것 좋은 것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는 이런 한국적인 이런 콘텐츠가 없었고 이세령 아니면 뭐 이런 뭐 다른 무술, 외국 무술을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젊은 시절에 무술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깊게 파고들고 싶었는데도 그런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 아까 그 여기 사회자분께서 참 감명 깊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정신도 중요하고 그런 백년대계 후학들을 길러야 하는데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지금 체육관들 다 문 닫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훌륭한 정책 간담회 이거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진작에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뒤늦게라도 국민의힘당에서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지금 정치적인 면보다는 우리가 무술인으로서 어떤 후학들에게나 이 나라를 위해서 몸바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어떤 길이 제시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통해서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아까도 말씀 저희들한테 해주셨다시피 기본적인 근성과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무술의 그 신념 그런 것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 주실 국민의힘당을 저희가 적극 후원하고 또 체육인들한테 이러한 좋은 정책을 펼쳐준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국민의힘당 앞으로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참 아까 먼저 하신 우리 회장처럼 저도 어릴 때부터 운동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게 됐는데 제가 어떤 그러니까 운이 있었거나 또 제 주변 환경이 이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무술의 체험을 많이 하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무예라는 걸 결성을 해서 우리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 정부에 대해서 제안을 한 서너 차례 드렸습니다. 그건 뭐였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무예인들이 땀 흘려서 갖고 오는 이 태권도 인프라가 그러니까 무예인들이 다 뒤에서 다 죽고 이 스포츠로 발전한 태권도만을 육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 세계에 알려져서 태권도가 올림픽까지도 되고 지금 여러 가지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K 문화처럼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계속 이어서 이 전통 무예인들 또 각종 스포츠인들 생활 스포츠인들이 그만큼 희생이 됐기 때문에 발전한 건데 그거를 정책적으로 바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한 것은 이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통신이 발전이 돼 있어서 이 IT 문화가 발달이 돼 있어서 그거에 맞춰가는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태권도 인프라가 그렇게 많은데 전 세계인이 우리가 대한민국 인구 5천 남북을 합해서 5천 남한만 5천이죠. 5천 인구의 배 1억 인구 이상이 전 세계 한국 무술 인구인데 그거를 무술을 통해서 항상 소통이 되는 걸 만들어 보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간단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에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태권도를 하거나 같은 일본 무술, 가라데나 또 중국 쿵어나 여러 가지 무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동남아 이런 무술들이 몸에서 일어난 습으로 훈련을 많이 쌓아서 그 습으로 가지고 있는 몸에 배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소통하는 걸 세계 최초로 한번 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태권도를 할 때 이렇게 주먹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럼 많이 지르면은 내가 어떨 때는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는 연습을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럼 막는 게 이렇게 지르면 막는 게 자연히 반사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권도의 이 주먹지르기의 언어를 서로 소통하는 그런 몸으로 소통하는 그런 운동을 이 네트워크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언컨택트 생활을 한 2년간 했지 않습니까? 그 생활에 그게 우리가 집에서도 이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인들하고 태권도인들, 각종 무술인들, 태권도뿐만이 아니라 일본 무술, 중국 무술,
동남아 무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그 시스템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무예인들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환경에서 그런 거 가령 합기도 같으면 이렇게 관절을 삐틀거든요. 그건 삐틀면 이렇게 삐틀리는 동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좋은 요가거든요. 딱 비틀었을 때 멈추어서 상대가 비틀어주면 몸이 자연히 스트레칭이 되니까 굉장히 건강 운동으로도 좋고 상대는 그 에너지를 상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고 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령 우리가 스포츠도 그렇습니다. 야구공을 던졌을 때 저쪽에서 받는 연습을 한다면은 이 언컨택트 시대에 이 얼마든지 상호작용 운동으로 이 우리 한국 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기획안도 잡아놓고 그게 안 됐던 게 좀 아쉬웠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쓸 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우리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저기를 한다면 우리 그러니까 몸으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몸으로 가지고 있는 언어로 소통을 한다면 뭐 서로 우리가 다투지 않고 정말 서로 어떤 관계고 소통에 대해서 좋은 우리나라도 만들고 또 전 세계도 평화의 나라를 평화의 세계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애써준 우리 이만필 총재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참 이렇게 만들어 주신 우리 그 실장님께 많은 저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기대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갑식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초등학교 교육을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태어나서 바닥에서 이렇게 기다가 점점 일어서면서 꼿꼿하게 쓰는 것처럼 죽을 때도 점점 내려가면서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예를 가지고 항상 꿋꿋하게 세워서 내 몸과 마음을 살리는 데 아이들한테부터 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자세 잡고 자세가 좋아야지 예뻐지고 그런 마음과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전통 무예를 하면서 학교 수업도 전통 무예 나가면서 몸을 세워서 방어하고 몸을 세워서 공격하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배우고 그다음에 몸이 어떻게 틀어지면서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하니까 아이들 되게 즐거워하고 재밌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전통 무예라고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수업을. 왜냐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쉽게 접근하고 쉽게 아이들이 받아들이게 하면 전혀 위험하지 않고 재미있는데 그런 걸 지금 간담회에서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게 학교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 노하우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으려면 이런 게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혼자만 수업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아이들도 가르쳐보고 그러면서 이 무예도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애기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무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뭐 나와서 얘기하니까 별로 할 얘기는 없는데요. 예, 제가 생각하고 무예를 수련하는 거는 호흡이고 그다음에 호흡하고 같이 집어넣으면서 몸을 똑바로 세우고 밀어내는 걸 주로 많이 연습해서 건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오래 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수련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모습을 배제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이만필 씨의 그 영상을 통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여태까지는 태권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이어서 세계에 전파도 되고 우리 선회가 됐지만 이 태권도뿐만이 아니고 합기도, 쿵푸 이런 여러 분야에 있어서
장소 제공과 함께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윤석열 후보님의 그 말씀을 듣고 상당히 고무적이고 한국무예계의 앞날에 서강의 비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이류라는 것은 없을 무, 둘이 흐를 류 해서 둘도 없는 유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0대 초반부터 검술을 하기 시작해서 쿵푸를 갔다가 다시 이제 검도로 돌아와가지고 느낀 바에 있어서 일도류는 발도술 이하이라 그러죠.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도류 그걸 전문적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많이 예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꼭 뭐 지금 시대는 무기로 주로 해야 되는데 그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그 정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1980년도 70년 후반부터 굉장히 사회 정세도 굉장히 나빠지고 그 대공황 뭐 이런 시대까지 가서 그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는 북한과 남한의 그 대치 상태, 뭐 지금도 뭐 휴전 상태죠. 그래서 북한 격수를 이길 수 있는 그것이 필요했다. 그때 당시는 우리 국군 태권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전장 무술로서는 조금 부족하다. 뭐 태권도가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전장 무술로는 무기가 있어야 되고 모든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해서 자기 몸을 최대한 극적으로 끌어올려서 해야 되고 그 당시에는 그 대한민국 군인은 3년 정도 근무, 그 다음에 북한 격술은 7년이 의무 복무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훈련소 빼고 못 빼고 하면은 태권도를 수련하다가 끝나는 거야. 초단 따기도 딸만 하면 그냥 제대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그런 얘기. 그래서 군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제안했어요, 저한테. 3개월에 수련해서 7년짜리를 이길 수 있냐. 그때는 뭐 나도 25세였어요. 군대 막 제대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무술을 하면 사이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초월했어요. 왜? 내가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지 죽음은 딱 닥치면 죽음이라는 걸 모르죠. 사는 순간만 내가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10여 가지 무술을 가지고 내가 종합해서 만들었는데 그것도 3개월. 지금은 그걸 만들었을 때는 진짜 그 당시에는 군에서 무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짜 초단 2단이면 최고지.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세월이 40여 년 흐르니까 군에서도 이건 내 거다, 우리 거다. 나는 특공무술이 군 거라고 그랬지 제 거라고 안 했어요. 단 사실적으로 그런 것을 밝혀서 후세에도 계속 쉽게 말하면 민간인이 더 막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뛸 수 있는 게 그게 큰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이제 그런 문제 있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 말이 그랬죠. 7년에 근무한 사람을 3개월에 한다면 뭡니까? 최고의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급소. 지금이야 많이 인체 해부학, 생리학이 많이 발달되는 그 당시 40여 년 전에는 전문 의사들이나 침술학 이런 사람 외에는 그런 거 모릅니다. 저는 다행히 집안이 할아버지 때부터 좀 침을 났기 때문에 급수를 알아서 그리고 나는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해외에 뭐 나가서 강의하지만 당신은 하루에 주먹발을 몇 번 지릅니까? 딱 그런 얘기하면 당황하더라고요. 태권도 사범들한테 내가 교육할 때 당신은 몇 번 주먹 지르냐? 발은 몇 번 차냐? 뭐 이렇게 하면 기껏해야 1000번, 2000번 해요. 근데 무술이고 철학이고 잠깐 바꾸면 그게 엄청난 에너지를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건강하려면 한 몇 보 정도 걸으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총장님 한번 몇 번 걸어야 건강합니까? 이 시대에. 10,000보. 예, 10,000보죠. 그러면 손은
몇 번 정도 하면은 10,000번보다는 많겠죠. 저는 그걸 종유해요. 당신은 지금부터 10,000번 이상 발차기와 손을 한다. 손가락 이 컴퓨터 이거 옛날에는 타자지만 이것도 무술이다.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달걀을 세울 때 콜럼버스가 세우기 전에는 못 세웠잖아요. 그거나 똑같아요. 전환. 우리 민족은 그런 전환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내가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했던 선배들 다 이루고 아까 생업이 어려워. 그래서 그걸 배워도 먹고 사는데 어려워. 그래서 그게 사장이 돼요. 그게 무예도부 통지 나온 지가 한 이제 200년 넘었죠? 그 뒤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는 개탄을 하는 거야.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30년씩 잡고 좋아 50년씩 잡았다면 지금은 수명이 100세지만 옛날에는 한갑 60년을 나누면은 그 많은 아이디어가 그냥 소실됐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실될 이유는 조금 적어지겠죠. 왜? 이제는 책 인쇄 안 해도 이제 그 이북으로 하게 되면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그렇게 하면 된다. 제가 여기 해외 생활을 좀 떠돌다가 한국에 온 지가 20여 년 되는데 정책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지인들 통하고 뭐 내가 경찰대학 교관했기 때문에 좀 높은 인간들을 좀 알아요. 그렇지만 얘기할 때만 끝나는 거야.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됐을 때만이 우리 문화가 이제 전쟁으로 제국이 되는 것은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건 비판받고 이제 세계 행복을 파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안 되고 문화로서 이제 가야 된다. 그런 걸 할 때 우리 정부는 여태 뭐 했냐? 따로따로 해. 정부에서 좀 뭐 이 전통문화 진흥법 13년이 흘렀어요. 바람처럼 가. 아무 부서도 없어. 이게 문제예요. 내가 땅을 짓고 서야 이거 뭘 걷든 뭘 하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최 실장님이 이제 만약에 아니라 꼭 돼서 뭐 이제 된다면 문광부에 과를 못 세우면 과 정도 돼야 그래도 우지자지 할 수 있지만 과가 안 된다면 그 차상이라는 그 조직 부서를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5천만이 그중에 다 무예는 안 하겠지만 무예 소질은 다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몸의 철학이고 몸짓이니까 그런 것들을 귀합하고 하게 되면 이게 5년, 10년, 100년 됐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보다도 엄청난 뭐 미소 중국이 아니라 그 이상의 나라가 나는 될 것이다. 그런 걸 꿈꾸면서 저는 어디 이제는 무예 내 거 좋다, 네 거 좋다 하는 단계는 저는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귀합해서 잘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 무술 경기내 왜 경기냅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다 했으니까 이제 중국 무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걸 가지고 더 인간한테 행복해지고 건강의 삶을 주냐? 정부의 이 무예를 발전시키면 예산, 의료비용 70%를 절감해요. 제가 그전 15년 전부터 해서 내가 이게 만약에 잘 되면 의사들 3분의 1만 남고 3분의 2는 다른 쪽으로 돌려서 건강, 다른 머리를 쓰게 해준다. 의사, 법조인, 최고 머리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무예인은 잘 좀 두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몸짓으로 나오는 철학을 다시 문인들이나 정치 위정자들이 이걸 기록을 해줘야 돼요. 몸으로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번 정부에는 꼭 이제 될 수 있도록 나는 기대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운동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좀 깊이 있게 운동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지금 아이들 그냥
체육관의 경영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 그냥 재밌게 해주고 즐겁게 놀아주면 체육관이 잘 되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장님 노고를 아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저도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깊이 있게 좀 배우고 싶어서 나름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뭐 무예라는 게 해도 해도 끝이 없다 보니까 예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지금도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예가 좀 발달되면 아까처럼 이제 여기 좀 저게 잘 되면 좀 깊이 있게 아이들한테 기도도 하고 또 깊이 있게 해야지 그 아이들이 커서 더 깊이 있게 또 전달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저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주면 우리나라 무예가 더 지금보다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게 그런 걸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나라가 우리 나라가 좀 더 무예가 더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예도부 통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예도부 통제가 만드는 게 1792년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30년 전 1792년 여름날 무예도부 통제를 정조대에 편찬을 했거든요. 그럼 올해가 2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230주년 해는 여름 때 우리 임동규 선생님이 재작년에 작고를 하셨는데 돌아가기 전에 영문으로 다 번역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부 다 찍어서 정리를 해서 지금 출판사에 넘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230주년을 기념해서 무예도부 통제 영문판, 한글판은 이미 선생님께서 1996년도에 출판하셨고요. 그래서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최홍재 우리 실장님 제 기억으로 우리 경당에 하늘맞이 군굿 행사를 할 때 오셔가지고 그릇이 그때 200명, 300명 왔습니다. 할 때 그릇이 어마어마하게 쌓였는데 혼자 다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굉장히 학생운동을 하셨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좌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좌파를 넘어서 본인만의 어떤 세계를 만들어 가시고 또 품성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훌륭한 지도자로서 우리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2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올해 신임 회장으로 정영근 우리 중앙시범단 단장도 오랫동안 하시고 그다음에 경남 지부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 24번의 경남협회 회장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예, 회장님 한 말씀. 예, 얼마 전에 우리 24번 무예 경당협회 총회를 통해서 회장직을 맡게 된 정영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24반 무예경당협회가 만들어진 지 한 30여 년 거의 된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는 앞에도 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무예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활성화돼야, 몸의 움직임이 활성화돼야 감정이나 정서가 활성화가 되고, 감정 정서가 활성화가 되면 두뇌 기능이 개발되고 이렇게 개발되고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늦은 나이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게 브레인 트레이너 이 자격증을 따려고 국가의 공인 그 자격증인데요. 도전을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무예가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걸 요즘 많이 느낍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한 2년 거의 지나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을 대상으로 두뇌 성장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코로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의 그 데이터를 낸 게 있는데요. 그냥 마스크를 쓰고 이 사람들 표정을 잘 이렇게 교감이 잘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두뇌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상당히 뭐라 해야 될까,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두뇌 성장이 더디어지고 좀 미약한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걸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에 있어서 사람이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번 그 데이터가 여러 가지를 좀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무예는 그냥 몸짓이 아니라 뭔가 체계적으로 미리 계획을 해서 몸에 가장 어떤 고차원적인 이런 체계화된 동작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조대왕께서 우리 국방무예를 만들기 위해서 국방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24반 무예를 이렇게 창시하셨고 물론 우리 몸의 어떤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도 저는 우리가 이해받아야 될 정신적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 자강, 진취 지금 시대도 여전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립무예원 정말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요. 꼭 차기 정부 때는 국립무예원이 설립되어서 정말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떤 생활체육 활동, 무예 활동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건강하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올해가 무예도보 통지 만들어진 230주년 됐다는 아주 뜻밖의 얘기도 듣게 됐고요. 우리 민족의 자주권, 우리 민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상님들의 의지가 집약됐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230년 전에 그런 기억을 오늘 되살리게 돼서 너무 고마웠고요. 어려운 조건에서도 이렇게 무예인의 길, 무예인의 기상을 지켜오신 선배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한국의 전통무예가 우리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깊이 뿌리 박혀서 바라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기상을 지키고 세계의 문화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다가올 수 있도록 다음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국립무예원 정말 아름다웠고 훌륭한 계획 같고요.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하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후보님을 대신해서 원희룡 본부장님 대신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조대왕 화이팅! 정조대왕 화이팅!